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이 말을 꺼낼 듯 말 듯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급히 고무장갑을 끼고는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마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마다 남편의 행동은 항상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과일과 차를 준비해서는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어슬렁거리는 거야? 뭐야, 눈치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밥 먹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질 않나? 설거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일까지 예쁘게 깎아서 가지고 온 것만 봐도 내 눈치 보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제가 단숨에 말을 토해내고 있자 남편의 표정이 비장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 추궁에 남편이 곧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었거든? 어머님한테? 혹시 본가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큰일은 아니고 엄마가 계속 한숨을 내쉬더라고. 어머님이 한숨을? 그럼 무슨 일이 있으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시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우리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두부 장사가 점점 커지면서 지역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이게 맛도 맛인데 청결적인 부분에서 워낙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단골이 많을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두부 장사를 하기 전에는 많이 힘들게 살았다는데 두부 장사를 시작하면서 형편도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집도 마련해 주셨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두부를 생각하는 시부모님의 마음은 남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면 두부 반찬이 빠지지 않고 올라왔고 두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어머님의 입에서는 항상 두부 이야기뿐이었고요. 이 두부가 건강에도 아주 좋고 거기다 맛도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두부는 신이 내려준 음식이라니까. 라는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고 오던 날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내 두부에 대한 이야기뿐인 분들인데 그토록 두부에 대해 자부심도 많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혹여나 나중에 우리에게 두부 장사를 물려받으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기에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느껴졌기에 제가 걱정스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두부 장사 얘기 꺼내신 거야?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엄마한테 연락 온 거야? 역시나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왠지 그랬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저기, 그때 아버지께서 허리를 좀 다치셨잖아? 근데 그 이후로 일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나 보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날도 많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 그러면 아버지가 아픈 몸에 또 일을 하시나 본데 아무래도 허리가 고질병이다 보니 아파서 고생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하긴 허리 디스크가 표시는 안 나는데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아버님 몸으로 힘들긴 하실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디스크 고통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엄마도 걱정이 많고 말이야. 남편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사람을 바꿔보는 건 어때? 계속 문제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벌써 몇 명째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계속 말썽인가 봐.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미 남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제가 짐짓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입에서 제가 걱정하던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기,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참에 내려와서 일을 좀 배웠으면 하는 것 같아. 사실 두부장사 수익금이랑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 당신 월급이랑 내 월급을 합해도 어림도 없을걸? 그렇다고 그 사업을 그냥 접는 것도 너무 아깝고 말이야. 거기다 당신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 내가 육아휴직인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집에서 직접 육아를 하니까 서연이한테도 좋고 그렇다는 말인 거지. 사실 맞벌이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하잖아. 그때쯤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기에 남편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 회사 선배들 중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문제들로 인해 다들 힘들어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회사 일은 나만 열심히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육아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충들을 고스란히 지켜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힘을 주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서연이를 남한테 맡기는 것도 좀 그래. 당신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하면 그래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그냥 이참에 우리 둘 다 회사 그만두고 나는 내려가서 두부일 배우고 당신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자 그 말이야. 나도 쉽게 결정하고 하는 말은 아니야. 몇 달씩이나 생각하고 말 꺼낸 거니까. 물론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도 억지로 그럴 생각은 없어. 한마디로 강요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저를 배려하는 듯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그 말에 뼈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알았어. 당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럼 나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 정말이야? 정말 생각해 볼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있어. 알았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난 당신이 화 안 내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마워. 남편이 감격스러운 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뒤 친정 엄마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도 상의를 해봤지만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하나같이 제게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말만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내려간 시댁에서 시어머님이 제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얘, 우리가 너한테 절대 일 안 시키마. 넌 그냥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만 하면 된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은 선생이 체질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 못한다고 쳐 난리잖니.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우리가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 시종일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기에 제 마음이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라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두부 장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인지 회사 일에 별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두부 장사를 물려받기로 했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본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본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해서 남편이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
두부를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인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약간은 위안을 받았고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끔은 딸의 육아를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또한 남편이 매달 돈을 많이 가져다 줬는데요.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받던 월급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덕분에 매달 적금도 넣으며 짧은 시간에 꽤 많은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네요. 시댁으로 내려간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댁 가족들 뿐인 이곳에서 홀로 외로움을 참아내야만 했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산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둘째를 임신하고 난 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살이 쪄서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더욱 많이 벌어오던 남편의 행동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유세 같은 것을 떨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식사를 하던 도중 제게 짜증스레 말을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반찬 좀 신경 쓰면 안 돼? 이 정도면 나도 신경 많이 쓴 거야. 그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둘씩이나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가만 보면 당신은 불만이 너무 많아. 뭐? 내가 불만이 많다고? 순간 제가 귀를 의심한 채 남편에게 대묻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 내 친구 와이프들이 당신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모르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부러워하다니. 거봐. 당신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잘 모르나 본데 이렇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많은 줄 알아? 사실 여기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맞벌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럼 당신도 무진장 힘들었을걸? 거기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얼마 벌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도 당신은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항상 불만뿐이잖아. 내가 알아보니 산후 우울증 그런 게 편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한껏 비꼬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순간 다시 한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휩싸인 채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저를 비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편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운동을 좀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가게에 나와서 일 좀 돕던지. 연세 많은 우리 엄마도 일하시는데 좀 미안하지 않아? 나와서 일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좋을 거야. 거울 좀 봐. 그게 사람 몸인가. 보고 있으면 밥맛도 떨어지거든. 사실 당신 때문에 요즘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괜히 살이 찐 거야? 출산하고 그런 거잖아. 거기다 독박육아가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전업주부가 당신 직업인데 그거라고 투덜거려? 내 친구 와이프들은 그 정도 돈 벌어다 주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 한마디로 당신은 너무 배가 불러서 산후 우울증 그런 게 생긴 거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벌어다 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바가지나 긁고 있는 게 할 짓이야? 거기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육아도 도와주고 그러잖아. 근데 우울증이 왜 걸리냔 말이야.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 마냥 남편이 제게 다다다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쉴 새 없이 입을 놀리고 있었기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진 채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몇 달 후에 있는 부부 동반 동창 모임 말이야. 그때 당신은 그냥 참석하지 마. 뭐? 당신 설마 다 살쪘다고 창피해서 참석하지 말라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이 우울증이다 뭐다 내내 죽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오랜만에 하는 동창회가 엉망이 될 거 아니야. 그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어차피 살쪄서 맞는 옷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 몸을 해서 옷을 새로 사는 것도 좀 문제고 말이야. 암튼 동창회는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우울증 걸린 당신한테 앞으로 살림 못 맡기겠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용돈 받아 쓰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다 보고해. 할 말을 다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배신감으로 인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걸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로 이혼 생각만 가득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휴대폰 인터넷 검색창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만 빼곡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혹여라도 불편할까 싶어 집에 잘 찾아오지 않던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얘,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통 집에 놀러도 안 오는 거니? 예전에는 나한테 손주들도 가끔 맡기고 바람도 쐬고 그러더니만 요즘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는 것 같구나.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지. 우리 때야 우울증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게 다 병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마음이 힘들면 가서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 내가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더구나. 내가 손주들 봐줄 테니 꼭 병원은 다녀야 한다. 시어머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초점 없는 눈으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때 니들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다 내 잘못이다. 순간 시어머님이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다가는 제 손을 꼭 붙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 정 힘들면 친정에 가서 몇 달 쉬다 오는 건 어떻겠니?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고 꽁꽁 숨겨놨던 속마음을 다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중 최근 들어 남편이 제게 했던 막말에 대해 사실 그대로 털어놨는데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범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냐? 네가 살이 쪄서 밥맛도 떨어진다고?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봤나? 지 자식을 둘이나 낳은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용돈을 받아 쓰고 보고를 하라고 해?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개야. 시어머님이 뭔가를 결심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큰 결심을 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손주들 봐줄 거야. 그리고 넌 내일부터 나와서 일 좀 배워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배우라니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야, 당당하게 살아. 네가 왜 아범한테 그따위 소리를 듣고 있어? 우리 때야 여자가 남자들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 네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라. 네 시아버지랑 둘이 상의해봤는데 네가 나와서 일 배워서 직접 운영해보라 그 말이야. 요즘은 기계도 좋은 걸로 들여놔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이 뭐라 하든 네 뒤에는 우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우선 저는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나가서 일도 배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모님이 육아와 살림을 도와줬기에 마음이 놓여서 그랬던 것인지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한동안은 일하는 게 많이 서툴러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다행히도 일이 제게 잘 맞았던 것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일을 배운다고 했을 때 남편이 비웃듯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일을 배우라고 했다고? 진짜 나와서 일을 배우고 있네. 그냥 살림이나 똑바로 해. 내가 매달 돈을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돈 벌기 쉬워 보이나 본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라며 비웃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날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일을 잘하긴 뭘 잘해.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주 복장이 터지는구만. 내가 애미한테 배우라고 했으니까 너는 잔말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 가게 물려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다니. 말 그대로야. 애미랑 너랑 누가 더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물려줄 생각이야. 한 가게에 사장이 둘이나 될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니까 똑바로 배워.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자주 마시고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는 골프를 배우겠다며 비싼 골프채를 사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저도 제법 일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일이 많이 바쁘기도 했고 워낙 유명 맛집이란 소문이 났기에 쉴 새 없이 두부가 팔리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 매출을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님과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는데요. 어디서 알아온 것인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도 해주셨거든요. 그 바람에 제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고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시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있던 반면 남편은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기, 이제는 가게를 누구한테 물려줄지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어차피 내가 아들인데 내가 사장하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어. 남편이 시부모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넌 영 글러먹어서 안 되겠어. 우리가 하던 가게는 애미한테 물려주기로 했다. 명의를 애미 명의로 다 바꿔줄 생각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이제부터 여기 사장은 애미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엄연한 엄마 아버지 아들인데 그걸 며느리인 이 사람 명의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네가 왜 왈가왈부야. 거기다 애미한테 일 다 맡겨놓고 술이나 퍼마시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너한테 우리가 어떻게 가게를 맡겨? 그동안 죽도록 일해서 일궈온 가게를 말아먹을 일 있어? 암튼 이제부터 애미가 여기 사장이니까 넌 애미가 하라는 대로 해. 일할 때나 오면 난 사장이랑 종업원 사이니까 앞으로 출근해서는 애미한테 사장님이라는 호칭 꼭 사용하고. 뭐? 사장님? 진짜 이럴 거야?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어요. 애미야, 네가 사장이 된 마당에 뭐 할 말 없니? 우선 아버님 어머님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 안 하고 밖으로 나돌면 난 같이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건 사장으로서 종업원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야.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지 말아줘. 뭐? 종업원? 와, 진짜 환장하겠네. 남편이 다시 방방 뛰더니만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은 며칠씩이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일을 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애비는 영 안 되겠구만. 그냥 잘라라. 네? 자르라니요. 진짜로 해고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그 해고 말이다. 지금 며칠씩 무단결근하고 있잖니. 해고시키고 10원 한 푼도 주지 마라. 가정이란 인간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저런 인간은 아주 생고생을 해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그니깐 당장 해고해. 이제는 네가 여기 대표인데 그 정도 강단은 있어야지. 시어머니까지 해고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해고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으니까요. 처음 해고 통지 문자를 받은 남편은 관심도 없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떨어지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잔뜩 술에 취한 채 시부모님께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말을 했지만 역시나 시부모님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돈이 떨어진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요. 시부모님께서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거든요. 이제부터 네가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해. 뭐? 나보고 살림을 하라고? 네가 애미한테 그랬다며. 그 쉬운 육아랑 살림하면서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도 많냐고. 애미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 쉬운 살림 네가 알아 그 말이야. 싫으면 나가서 다시 일을 하던지. 근데 어디서 너 같은 거 써줄란가 모르겠다. 시어머님의 말에 한동안 일자리를 알아보는가 싶더니만 결국 전업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 가는 것인지 어느 날은 빨래를 개면서 제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기 내가 살림해보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 있지? 전에 당신한테 막말한 거 진짜 미안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 생활비 좀 더 올려주면 안 될까? 내가 살림을 해보니까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생활비가 솔찬히 들어가더라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말이야. 여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니까 더 아껴 써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이 안에서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밖에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럼 우선은 내가 생활비 조금 올려줄 테니까 장도 마트에서 볼 생각하지 말고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발품 팔아가면서 장 보고 그래. 젊었을 때 바짝 벌어놔야 할 거 아니야. 남편에게 생활비를 아껴 쓰라는 말을 하면서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받았던 서름을 다 돌려줬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남편은 술도 끊고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집에 놀러 오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살림 똑바로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현명하신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기만 했답니다. 앞으로도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